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팥빙수 이런 거 맛도 이제 좀 많이 다르니까 지방을 좀 사용하는 삶이 있으시죠. 근육량 키우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면 자꾸 지방을 태우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마르게 될 수 있죠. 조사를 처음 진행한 건 작년도 4월이었습니다. 한약 복용자, 트레이너, 한의사를 직접 만났고 살찌는 한약으로 유명한 한의원에 직접 취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콘텐츠를 편집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일개 유튜브 채널인데 이런 사회적 파장을 견딜 수가 있을지. 하지만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한의원과 살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한약재 시장 규모는 3,667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수치죠. 이 중 살찌는 한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40%의 사람들이 살찌는 한약을 경험해 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살찌는 한약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한약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살을 빼주는 마항을 주 성분으로 쓰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5에서 10kg 정도가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보디빌더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주로 쓰는 에페드린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와 함께 사용하면 드라마틱하게 체지방만 커팅이 되기에 선수들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페드린은 불법 약물입니다. 상기된 부작용 때문에 대부분의 스포츠 정보기관들이 사용을 금하고 있죠. 마항의 주 성분은 에페드린입니다. 그래서 한의학 및 한약에서는요, 한방 비만 학회가 존재하고 마항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4.5에서 7.5g으로 지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방 비만 학회는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규제를 하지만 살찌는 한약에 대한 학회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살찌는 한약은 어떠한 작용으로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마항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지 않은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에서 살찌는 한약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업체들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당시 저희 사무직원인 김루치 군의 본인 스펙 키 175cm에 50kg, 운동 겸 거의 어슴 그대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6군데 중 4군데는 비대면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2군데에서는 비대면으로 한약 처방이 가능했습니다. 가격은 한 달 기준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폭이 상당했고 대개는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사군자탕, 녹용, 인삼, 황기가 주 성분인 한약으로 처방을 해줬습니다. 저희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럼 반대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마른 사람이라던가 마른 비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방을 해줄까? 그래서 시간 텀을 두고 아까 두 업체에 2가지 케이스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A의 경우엔 소화 흡수에 문제가 없는 마른 사람, B의 경우에는 마른 비만이 심각한 사람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아쉽지만 개인의 이력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사람이라도 마른 비만이 심각한 사람이라도 모두 똑같은 소화 흡수에 관련된 한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소화 흡수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이야기를 해도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처방해줬습니다. 왜 이런 걸까? 그리고 비대면 처방도 가능한 걸까? 저희는 벌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섭외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가 이야기하길 전화 상담을 통해 약을 처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체질이 먹어도 괜찮을 약을 구성하여 약상이 약한 것들이 대부분이며 전화 상담보단 맥진을 해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직접 만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약이라는 게 체질별로 같은 약이라도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비대면 처방으로 살찌는 한약을 일괄적으로 처방해 준다면 사실상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저희가 판단했을 땐 비대면으로 처방해주는 업체는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살찌는 한약으로 유명한 업체에 직접 내원하여 방문 상담 및 처방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3군데 업체에 175cm, 50kg 스펙으로 내방을 해봤습니다. A 한의원의 접근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배를 눌러보는 복진 후에 소화 기능이 좋다고 판단하며 부교감 신경계를 항진시켜서 신진대사를 낮춰서 살을 찌우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먹은 게 흡수가 안 돼서 대변으로 빠지다 보면 살이 안 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양 성분의 흐름을 기혈공학적으로 잡아, 그리고 신진대사 속도를 조금 이제 평균치를 조금 낮춰줄 수 있게 그렇게 시도가 들어가셔야지 괜찮아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여유 되시면은 이제 근력 운동 이거는 추천 아니거든요. 마른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사량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낮추는 약물을 처방하면 체중이 늘어난다. 이 인과관계만 보면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근육량이 늘어난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걸 누구나 알지만 심장 비대증이라던가 심혈관계 질환 같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상의 사람들은 절대 사용하지가 않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약들은 상당한 임상 실험 후에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와 호르몬을 건드린 약물이라면 더욱이 조심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이 한의원에서는요, 베타 차단제 또는 갑상선 항진증 치료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 처방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대사를 낮추거나 에너지 소비를 떨어뜨리는 약물은 심박수 저하 및 부작용이 있는 편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어떠한 재료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기혈 보강제 종류라고만 답변을 해주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B 한의원은 완전히 반대로 진단을 했습니다. A 업체처럼 복진을 했지만 오히려 소화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소음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편하게 좀 해보세요. 엄청 소음이네. 엄청 소음이네. 그리고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한약을 처방해 줄 것이며, 한약의 성분이 장요근과 복식균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이 코어근요, 장요근이 되게 딱딱한데, 장요근을 풀려고 하면 일단 배추가 들어가고, 그리고 복근 아까 눌러갔을 때 그걸 복식근 연급해야 되고 자격이 들어가야 풀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뭐냐면은 앞뒤 좌우로 움직임이 커져야 먹어도 한 숟가락 먹고, 그래야 초과되는 칼로리가 들어가고, 그래야 살이 찌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어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어 세 군데의 한의원 중 가장 신뢰가 갔지만, 장요근과 복식근의 유연성과 식욕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C 한의원이었습니다. 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소화 쪽으로 혈액순환이 좀 안 돼가지고 기능이 좀 떨어지는 상태라서 일단은 살이 찌시려면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입맛 좀 돋보게 하고 좀 기력 회복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약 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탄수화물 양이 많이 들어가서 지방으로 좀 전환이 몸이 느끼기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지방이 쌓여야 이제 살이 찌고 그러는 거세요. A, B 한의원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진 듯 했고요. 심지어 이 이후에는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방을 했습니다. 뭐 다이어트랑 좀 다르게 이제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팥빙수 이런 거 팥도 이제 좀 많이 다니까 그런 거 많이 드셔야 이제 탄수화물 물을 많이 들어가서 지방을 좀 쌓여서 살이 찌시죠. 운동 같은 거는 운동은 안 하셔도 안 하셔도 되시고 완전 제일 나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근육량 키우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드시고 운동을 하면 자꾸 지방을 태우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마르게 될 수 있죠. 그냥 많은 사람들은 운동하면 기력도 더 떨어지고 땀 많이 흘리고 하면은 뭐 음식 생각도 없고 그러시거든요. 사실 AB 한의원인 경우엔 어느 정도 영양학적 지식과 벌크업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과 운동을 병행하는 걸 권장을 했습니다만, C 한의원의 처방은 살찌는 걸 넘어서서 마른 비만, 당뇨에 대한 위험성까지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체중 증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메루치라면 전문가의 처방인이 그대로 따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문제는 이 C 업체가 위 세 군데 중에서 살찌는 한약으로 많이 홍보하는 업체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그 한의사분을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주관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살을 찌우는데 운동은 무조건 필수고 1년 이상 운동을 겸하며 한약은 보조적으로 복용을 해야지 약만 먹고 살찐다는 것은 마른 사람들의 체질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아마 해당 한의사분이 마른 사람의 고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살찌를 한약으로 유명하거나 홍보를 하고 있는 9군데의 한의원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살찌는 한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잡혀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마른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체중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을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전제를 두고 상담과 처방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든 원인을 고려하기보단 하나로 일축하는 게 처방하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요? 개인의 체질과 식습관을 분석하는 확실한 틀이 있고 식욕 증진 및 소화 흡수 개선을 도와주는 명확한 약재로 처방을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 메르시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명한 한의원조차 생각보단 주먹구구식으로 처방하는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2021년 기준 저체중 이하인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소수이기 때문에 마른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전문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직도 만연한 것 같아요. 반대로 비만인 경우에는 한방 비만 학회가 있어서 한의학과 한약을 활용하여 비만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규제와 권고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라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몇몇 한의원에선 잘못된 정보로 처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의학에선 비만의 반대를 수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의사 분들 중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방 비만 학회처럼 한방 수척 학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 가이드와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분명 우리 마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언젠간 한방 수척 학회가 만들어져서 무분별한 살찌는 한약에 대한 규제와 확실한 가이드를 만들어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한약을 처방받을 땐 필수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것들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한의원에서 살찌는 한약을 처방받게 된다면 꼭 요청해야 하는 사항들과 적정 가격을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양장은 마른 사람들의 건강한 체중 증량을 응원합니다. 그럼 항상 건강히 살찌는 하루 되시길 감사합니다.